안녕하세요. YT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AI 기술의 한계. 그동안 우리가 그 AI 기술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AI 기술이 이제 한계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 및 공급을 중단한다는 그런 일부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최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AI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전적 과제에서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자율주행차 개발을 주도한 구글, 테슬라, 그죠? 이런 완성차 업계가 그 외 다른 완성차 업계에서 지금 이 사실 자율주행차의 출시를 이 개발 목표 시점이 계속 지금 수년 이상 연기가 되었다라는 걸 근거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쪽에 자율주행차 개발 책임을 맡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크리스 엄슨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했어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예상보다 30년 이상 미뤄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거의 개발 책임을 맡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지금 빠른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AI 역할이 사실상 미미하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AI를 활용한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사실 기존 약물, 그렇죠? 기존 약물을 바탕으로 지금 인간한테 지금 임상시험을 해서 해결해 보자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맞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AI가 지금 큰 혁신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이유는 컴퓨터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컴퓨팅 기술이 하드웨어가 급속 그 컴퓨팅 이 역량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죠? AI 알고리즘도 발전을 했죠. 하지만 이제 한계에 와 있다. 결국은 AI가 그 근거로는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없는 이런 없는 영역에서는 거의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가 양질의 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학습 데이터가 이미 없다면요, AI 기술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있어야 AI한테 이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도 AI를 잘 대응이 안 되는 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이터가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려면 이 바이러스의 이 정체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비말을 통해서 전파됐다고 했지만 다시 공기 전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AI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정말 잘 추적해야 돼요. 그게 결국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이동 경로에 대한 추적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AI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컴퓨터에서는 사실 이 다양한 학습과 추론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알고리즘을 쓰는데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현재 필요합니다. 현재 폰 노이만 방식의 이 컴퓨터에서는 정말 이런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저전력 반도체 칩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죠. 뉴런머픽 칩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예, 컴퓨팅 자원에 대한 비용. 그래서 이 지금 뭐 벤처 투자 쪽 하는 뭐 이런 기업에서는 뭐 조사를 해봤는데 기업의 40%가 40%가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아직 40% 정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거죠.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 결과에 따른 이 학습 결과를 예,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 특정 분야, 특정 영역에서만 이 알고리즘, 이 모델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야에 뭔가 적용하려면 또 다른 트레이닝 데이터,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정리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AI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적용하고, 최적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델을 하나 만들면 그거를 재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또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AI가 어떤 추론을 했다면 그 추론의 그 결과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걸 혼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추론을 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AI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겠죠.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라. 근데 AI가 그 사진을 보고 설명을 했다고 쳐요. 사람처럼. 그런데 너는 왜 이런 설명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AI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결국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결과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하는 분야가 또 따로 개발되고 있죠. 예, 아무튼 AI 기술의 한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AI 기술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트너의 이 투자회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AI 기술이 현재 거품의 정점을 지났다.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신중하게 고려 중이다. 그죠? 이걸 뭐 환면의 계곡 단계? 예. 뭐 이런 용어를 쓰나요? 이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종은 지금 뭐 사실 거품, 그만큼 AI에 대한 환상, 거품이 지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과제가 이런 거죠. 소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AI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소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론하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도 그런 학습 결과가 그런 모델이 AI의 어떤 작은 데이터라도 학습을 해서 나온 그 학습 모델이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범용 AI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 이런 게 나와야 좀 비용도 적게 들면서 확산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뉴로머픽 칩 같은 게 가격이 싸져야 되고요. 빨리 대중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재 이슈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IT 공룡들이 지금 안면 인식 분야 쪽으로 AI를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면 인식 결국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거든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이 쓰이는 게 그 범죄자를 가려낸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어떤 뭐 병원에서 뭐 환자가 이렇게 어떤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 알람을 띄워준다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비전 분야거든요. 비전 분야.
근데 이제 안면인식은 사람을 뭐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종, 뭐 성별 이래 잘못 판단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경찰이 AI 안면인식을 판별했는데 의원들의 사진을요. 80명 중 26명이 범죄자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 다음에 또 절반이 유색 인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AI 안면인식 이 제품, 이 모델은 이게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오류를 일으킨다면 뭐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다는 거죠. 안면인식 AI가. 그래서 뭐 인종, 뭐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오남용, 오남용 이런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의 스타트업에서는 이 그 AI 알고리즘 학습에 이 30억 장의 이미지를 SNS에서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죠. 사용자에 대한 통제 없이 그냥 그죠? SNS에 그 30억 장의 사진들을 그냥 막 쓸어 담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학습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런 게 터지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뭐 과잉 진압, 그죠? 과잉 진압을 계기로, 그죠? 플로이드 사망 사건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면역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더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게 이런 안면식 기술이 뭐 발전해서 떻게 보면 범죄자를 빨리 찾아내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중국, 예. 중국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중국 전 세계 안면인식 기술 세계 1위는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이미 엄청난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안면 얼굴 데이터 개인정보를 수집했고요. 그 데이터로 AI 안면인식 학습을 통해서 예, 거의 90% 이상의 이식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졌고요. 이게 결국은 중국 인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중국은 뭐 공산국가니까 정부 마음이죠. 예. 근데 뭐 미국도 이제 이런 걸 해서 결국은 개인 정보 침해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가 많은 거고 결국은 이 AI 기술 패권 그쵸? 예. 이게 지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 안면인식은 현재 예,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오픈 AI, 예, 오픈 AI라는 그 저기 오픈 소스 단체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주로 자연어 처리 분야 많이 하거든요. 강화 학습도 하고요. 이쪽에도 자연어 처리 관련해 가지고 API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자연어 처리 분야가 이 딥러닝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사람의 그 대화를 음성 인식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걸 AI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AI가 적절한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예. 그래서 챗봇 같은데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 챗봇으로 대화를 하시면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모를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대폭 개선됐고요. 지금 뭐 자연어 처리 뭐 어떤 그것도 특정 문장에서 다음용 단어까지 예측하는 단계로 이르렀고요. 질의응답 예, 무난하게 잘하고요. 문장에서 유사성 분류도 잘하고요. 심지어 이제 자동으로 번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AI가 이제 번역기가 거의 인간의 수준으로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언어를 배우지 않으셔도 곧 얼마 뭐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 이 번역은 예, 언어를 안 배우고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아무튼 이런 거를 또 공개를 했으니 예, 기술이 더 발전하겠죠. 예.
아무튼 그 자이나 처리 모델의 뭐 어떤 미세 조절 튜닝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문제점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뭐 아무튼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학습하는 과정인데,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좀 든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뭐 GPT-3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있고, 그죠? 미세 조정이 없는 학습을 할 수 있다. 네. 기존에는 미세 조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런 거 없이 할 수 개선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 가지고 신경망을 재학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픈 AI, 예.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오픈 AI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I 인력 확보가 지금 뭐 좀 이슈긴 한데 전 세계에서 지금 AI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모든 기업들이. 특히 미국은요, 세계 최고 AI 인력이 다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 60%가 결국 미국의 기관과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미국도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AI 그 최고의 지금 논문 게재하는 이런 막 기술자들, 예, 핵심 인력들이 중국 30%가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중국인들. 미국에 와서 유학 와서 뭐 이런 이제 공부해가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MIT 이런 유수 대학 기업이나 대학에 근무하는데 사실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중국인들이. 예. 근데 미중 갈등을 인해 가지고 이 중국 기술 인력들이 체류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외 인재 확보가 우려된다. 예, 중국은 좋아할 일이죠. 예,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이 중국 기술인들은 중국에 가기 싫어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출신 AI가 사실 미국의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기 왜 한국인들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박사 출신 자들 보면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대부분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다고 하고요. 미국 그 AI 기술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의 AI 엔지니어가 조사를 해봤는데 12명 중에 5명이 중국인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 이제 국방 AI 기반 국방 시스템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팀 인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적지 않은 숫자죠. 그죠? 아시아인들 중에서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AI 쪽으로 이 중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결코 뭐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국 뭐 우수한 AI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뭐 다들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트럼프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예. 아무튼 이 AI 인력 확보 결국은 이게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이 좀 AI 쪽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어린 나이라면 이쪽으로 예, 빨리 전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